많은 교포 은퇴자들이 한 번쯤 꿈꾸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긴 세월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와 조용히 노후를 보내는 삶. 의료비는 저렴하고 음식은 입맛에 맞고 언어의 장벽도 없으니 모든 게 편할 것 같죠. 하지만 막상 돌아와 살아본 이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생각했던 한국과 실제 한국은 다르다고. 오늘은 미국에서 은퇴 후 한국으로 돌아왔다가 단 6개월 만에 다시 결정을 바꾼 한 부부의 이야기를 통해 은퇴 이민의 현실을 짚어보겠습니다. 이 부부는 35년 동안 미국 중서부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남편은 엔지니어, 아내는 병원 간호조무사로 일했고 두 사람 모두 60대 중반에 접어들며 은퇴를 맞았습니다. 집도 대출 없이 다 갚았고 401k와 사회보장연금으로 매달 약 $5,500 정도의 생활비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외로움이었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미국에서 독립했고 주변 친구들도 각자 흩어졌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친구 사귀는 것도 힘들고 병원 갈 때도 운전이 부담스러워요. 부부는 어느 날 아내의 제안으로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한국 가서 12년 살아보자. 의료도 싸고 사람도 많고 정이 있잖아. 그렇게 부부는 서울 근교의 전세 아파트로 들어왔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좋았습니다. 새벽에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오래된 친구들과 다시 만나 점심을 먹고 가까운 산에 오르며 건강을 챙기는 일상이 생겼습니다. 특히 의료비 차이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국에서 MRI 한번 찍으려면 $2,000가 넘었는데 한국에서는 20만 원도 안 되었습니다. 병원 접근성도 좋고 맛있는 한식도 마음껏 먹을 수 있으니 처음엔 역시 한국이 최고야 라는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4개월째부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우선 생활비가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물가가 미국 못지않게 올랐고 부부는 외국인 신분이라 국민건강보험 가입 절차도 복잡했습니다. 또 자녀들이 있는 미국과 시차 때문에 영상통화도 쉽지 않았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사회적 거리감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미국에서 살아온 이들은 한국의 빠른 말투, 촘촘한 인간관계, 그리고 나이에 따른 위계 문화가 낯설었습니다. 이웃과 가까워지려 해도 경계심이 느껴졌고 아파트 생활의 소음과 복잡함도 적응이 어려웠습니다. 특히 남편은 은퇴 후 자신이 외국인 같은 존재가 됐다는 사실을 깨닫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오랜 경력의 기술자로 존중받았는데 한국에서는 나이든 이민자로 불렸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려 해도 쉽지 않았고 지역 커뮤니티에서도 한국말 어눌한 교포로 대접받는 일이 잦았습니다. 아내 역시 한국 의료 시스템은 만족스러웠지만 병원 대기 시간과 바쁜 분위기에 적응하기 힘들어했습니다. 정작 사람은 많은데 마음 붙일 곳이 없더라는 말이 그들의 6개월을 요약합니다. 결국 부부는 긴 대화를 나눈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이제는 한국을 떠난 게 아니라 한국과 미국 사이를 오가며 살기로 했어요. 6개월은 한국, 6개월은 미국. 양쪽의 장점을 살리는 반년살이 방식을 택한 겁니다. 한국에서 의료와 문화적 유대를 즐기고 미국에서는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며 자유로운 생활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완전한 귀국 대신 양방향 은퇴라는 새로운 형태의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사례가 앞으로 늘어날 은퇴 이민의 현실을 잘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경제적 이유뿐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요인이 은퇴자의 정착을 결정짓는다는 것이죠. 단순히 의료비가 싸다, 음식이 좋다만으로는 노후의 만족도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정서적 연결과 사회적 소속감입니다. 한국으로 돌아오면 언어는 통하지만 마음은 낯선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미국에서는 편하지만 외로움이 깊어집니다. 이 딜레마를 해결하려면 한 곳에 뿌리 내리려 하기보다 경계를 넘나드는 유연한 방식이 필요합니다. 결국 은퇴의 성공은 돈보다도 자기만의 루틴과 정서적 안정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이는 고향으로 돌아가지만 또 다른 이는 떠나야만 편해집니다. 중요한 건 어디서 살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이 부부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노후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것. 낯선 곳에서도 익숙한 하루를 만들 수 있고, 익숙한 곳에서도 낯선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결국 진짜 은퇴란 내가 편히 숨 쉴 수 있는 마음의 주소를 찾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은퇴 후의 삶은 단순히 직장을 떠나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둘 것인가를 새로 정하는 과정이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처럼 미국에서 수십 년을 살다 한국으로 돌아온 교포 부부의 사례는 이 단순한 진리를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그들은 6개월 동안 한국에서 생활하며 한국의 장점과 현실의 간극을 직접 체험했다. 그리고 결국 귀국이 아니라 양국 반년살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삶을 택했다. 그들의 선택은 단순한 개인적 결정이 아니라 오늘날 글로벌 은퇴 세대가 마주한 보편적인 고민을 반영한다. 은퇴 이민은 그동안 노후의 대안처럼 여겨져 왔다. 의료비가 비싼 미국 대신 건강보험이 잘 갖춰진 한국으로 돌아오거나 반대로 생활비가 싼 동남아로 이주하는 사례도 많다. 그러나 은퇴 후의 삶은 단순히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정서적 안정의 문제다. 돈으로 계산되지 않는 외로움과 소속감의 결핍이야말로 많은 은퇴자들을 다시 떠나게 만드는 근본적인 이유다. 실제로 국내에 잠시 머물다 다시 해외로 돌아가는 교포 은퇴자들이 적지 않다. 한국의 빠른 변화 속도, 복잡한 인간관계, 은근한 경쟁 분위기에 지쳐 다시 느리지만 편한 미국 생활로 돌아가는 것이다. 반대로 한국에 남는 사람들은 가족, 친구, 의료의 안정감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연결망을 지켜낸 사람들이다. 전문가들은 이 문제를 정체성의 충돌로 설명한다. 해외 이민으로 살아온 세대에게 모국은 늘 기억 속의 한국으로 남아있다. 그러나 그 기억과 현실의 한국은 다르다. 그들이 떠나던 시절의 한국은 따뜻한 정과 느긋함이 있었지만 지금의 한국은 경쟁과 속도의 사회로 바뀌었다. 교포 은퇴자들이 한국에 와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가 아니라 이 정서적 낯설미다. 한국말은 통하지만 마음은 통하지 않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문화의 간극은 언어보다 더 깊다. 이런 이유로 최근 은퇴자들 사이에서 반년살이나 시즌 이주라는 개념이 주목받고 있다. 특정 국가에 완전히 정착하지 않고 계절이나 건강 상태, 가족 상황에 따라 거주지를 옮겨 다니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여름에는 한국에서, 겨울에는 미국이나 동남아에서 지내는 시기다. 이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세계와 세대가 만든 새로운 은퇴 방식이라 할 수 있다. 한 곳에 뿌리 내리지 않아도 정착할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이다. 이 방식의 장점은 명확하다. 경제적 효율성과 정서적 만족도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한국의 의료, 미국의 자유로움, 양쪽 자녀와의 관계를 모두 유지하면서 균형 잡힌 노후를 설계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선택이 가능하려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먼저 재정적 기반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항공료, 숙소, 보험료 등 국경을 넘나드는 생활에는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한다. 이 부부의 경우도 처음엔 한국에서 의료비를 절약하겠다는 생각이었지만 실제로는 미국과 한국을 오가는 항공비가 연 2만 달러를 넘었다. 그럼에도 그들이 이 방식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건 생활비 구조를 단순화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집은 단기 임대로 돌려 추가 수입을 만들었고 한국에서는 전세 대신 단기 월세를 선택해 이동의 유연성을 확보했다. 둘째로 중요한 것은 사회적 연결망이다. 한국에서의 6개월이 힘들었던 이유는 단순히 물가가 비싸서가 아니라 함께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교포 은퇴자들이 외로움 때문에 다시 떠났다고 말한다. 은퇴 후에는 소속감이 곧 생존의 기반이 된다. 한국에 돌아오려면 단순히 집을 구하기보다 마음 둘 커뮤니티를 먼저 찾아야 한다. 지역 복지관, 교회, 취미 모임 혹은 은퇴자, 동호회 같은 곳에서 관계를 맺는 것이 가장 큰 버팀목이 된다. 반대로 해외에 남더라도 같은 한인 커뮤니티 안에서 정서적 연결을 지속해야 한다. 셋째로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이 바로 심리적 유연성이다. 은퇴자는 평생 일하던 정체성을 잃는 순간 자신이 누구인지 다시 묻기 시작한다. 교포 은퇴자들이 한국에 돌아와 느끼는 박탈감은 단순히 대우가 다르다가 아니다. 그들의 삶을 지탱하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은퇴를 앞둔 사람이라면
직업이 아닌 자기 역할을 다시 정해야 한다. 그것이 지역 봉사든 후배 멘토링이든 혹은 가족의 일상 관리든 자신이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감각이 삶의 에너지를 유지시킨다. 이 부부의 사례에서 주목할 점은 그들이 결국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국의 장점과 단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둘 중 하나가 아닌 둘 다의 길을 택했다. 그 결정에는 자신들의 삶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용기가 있었다. 많은 은퇴자들이 이상적인 그림에 매달리다 결국 현실의 벽에 부딪혀 좌절한다. 그러나 진짜 지혜로운 은퇴자는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다. 그 균형은 완벽한 곳을 찾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현실 속에서 자신만의 리듬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은퇴 후의 행복은 누가 더 많은 연금을 받느냐, 어디에서 사느냐로 결정되지 않는다. 그것은 삶의 주도권을 자신이 쥐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도시에 살든 시골에 살든 그 선택을 스스로의 기준으로 결정했다면 그곳이 곧 안식처가 된다. 반대로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남들이 다 좋다니까라는 이유로 택한 곳이라면 그곳은 늘 불안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은퇴를 끝이 아니라 이동으로 바라봐야 한다. 한 시대에서 다음 시대로 넘어가는 비행기이며 자신에게 맞는 속도를 다시 찾는 시간이다. 미국을 떠나 한국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미국으로 향한 이 부부의 여정은 실패가 아니라 조정의 과정이었다. 그들은 그 6달 동안 어디가 내 집인가를 고민했지만 결국 깨달았다. 진짜 집은 지리적 장소가 아니라 마음의 안정이 머무는 곳이라는 사실을. 결국 은퇴 후의 삶은 귀국이 아니라 귀심의 문제다. 어디에 있든 스스로의 삶을 설계할 줄 아는 사람, 외로움 속에서도 연결을 찾는 사람, 현실 속에서도 자신만의 평온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진짜 성공한 은퇴자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장소가 아니라 태도다. 그 부부의 6개월은 우리에게 말한다. 세상 어디에도 완벽한 노후는 없지만 준비된 마음에게는 어디든 집이 될 수 있다고.